예, 2026년 3월 25일 수요일이죠. 벌써 2026년도 3월 달이 되었습니다. 4월 달이면은 또 완연한 이제 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 2025년 그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되면서 윤석열의 정권 3년 동안의 악몽과 같은 제가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 악몽과 같은 시간이 보냈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매우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이기적 생각과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익을 쫓기도 하고 또 가치를 쫓기도 하죠. 그러나 일반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쫓기보다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기층민중으로서 살아야 하는 이익에 모든 나의 노동력과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계형 기층민중들의 삶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든지 이거를 역이용한다든지 해서 이 배운 자들, 또 학벌 좋은 자들, 가진 자들이 이들을 무시한다면은 이 국가의 기본적인 존립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의 3년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또 하면서 25년? 25년의 선고를 받으면서 그 위험 요소가 이제 제거되면서 우리 기층 민중들은, 또 일반 국민들은 오늘날의 이 무지막지한 윤석열을 만들어낸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가 있고, 문재인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김어준이, 유시민이,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들의 더러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지금 현재 그들과의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지난 20년 넘게 노빠 문빠의 이름을 팔아서 마치 현자인 척하고 정치인인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권으로서의 운동을 마치 하나의 명예로 삼아서 훈장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 이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권력 내부 투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재명
김민석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국민파와 그 다음에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으로 대변되는 문파들과 지금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 중간에 더불어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줄을 설까 저기에 줄을 설까 지금 이제 눈치만 보고 왕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 유시민이가 매불수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그 벤 다이어그램 ABC, 소위 말하는 A는 가치를 추구하고 B는 이익을 추구하고 A가 B의 교집합 C는 이제 이익과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가 문재인 문파들의 더러운 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치적인 트릭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치를 맡았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들은 국민에 대한 애틋한,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애틋한 정이 없는 자들로서 기본적으로 엘리트 중심으로서 공부 잘했던 사람 내지 소위 말하는 서울대학교나 좋은 명문대를 갔던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 판사, 검사, 의사, 소위 말하는 박사, 이 사자들이 된 자들이죠. 그 중에서는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관료가 된 사람, 또 경찰대를 갔던 사람, 육군사관학교를 갔던 사람,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엘리트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국가가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특혜를 주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치의 영역은 공적인 영역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만한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이 자들은 정치를 하면서 지난 20년 30년 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는데 어떠한 개혁 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화를 주지 못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빠 문파의 문파의 이 더러운 피들이 만약에 10개 중에서 두세 개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개혁하고,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같은 걸 말하죠. 언론개혁, 국토개혁, 뭐 사법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여러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개라도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은 아마 이 문파의 더럽히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유시민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상적 우울감, 소위 말하는 문재인, 이낙연, 조국, 양정철이, 김어준이, 유시민이, 그 다음에 임종석이, 노영민이, 심상정이, 이러한 적어도 이들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환상적 우울감에 빠져서 우리 국민들을 그야말로 역같이 보았다는 것이고, 제가 잘 쓰는 말로서 홍어 조수로 봤다는 것이죠. 예. 제가 가장 잘 쓰는 말이 홍어 조시잖아요. 정말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나쁜 자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제 비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국민주권주의 정부인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비서의 혁명으로서 우리가 권력을 쟁취했고 또 우리는 수권 정당으로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 민주주의를 팔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문명학술은 424번째 그리스 비극 9번째 이야기는 주인된 도덕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자부심 있고 자존감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실천 나가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법령 민주주의를 우리가 달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문명학술원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제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구 철학의 현대 철학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즉 레비스트로스에서부터 슬라예보 지제기까지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 서양 사상, 서양 문학 이 서양 무당들에 대한 이 공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에 있는 많은 철학과 교수들이 있고 많은 훌륭한 철학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가 부족하고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자 한 담론에 부족하고 해서 그동안에 제가 대학의 교수들을 조수로 보고 한국 사회의 이 어려운 내란 기간에도 윤석열의 이 내란 기간에도 소위 말하는 대가리의 공부한 자들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언제나 분노했는데요. 마침 우리 예도TV의 예도 박충희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고려대 나오셔가지고 문화비평가로 활약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민주주의 사상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함동균 선생의 10권에 준하는 이 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물의 철학, 순간의 철학, 교육의 미래, 컬처 엔지니어링, 코끼리를 삼킨 사람들, 사랑은 잠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외들, 그 다음에 얼굴 없는 노래,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함동균 선생님의 초연결학교, 한국문학과 민주주의, 이런 책들이 제가 10권 이상 다 샀습니다. 이런 공부를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가 한국의 샤먼 제국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서양 무당들의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까지 공부를 먼저 독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 예도 박충일 선생님이 계시는데 나는 이제부터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유튜브에 예도TV에 1200개의 이 유튜브를 쏟아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분은 구독도 하고 후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충희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한국 사회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철학자이고 한국 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신경을 쓰고 공부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함동균 선생의 청결권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공부해야 할 분량이 바로 예도 선생님의 이 철학과 사상, 문학, 그 다음에 함동균 선생님의 문학 비평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야 되겠다 이죠. 세 번째는 대동사회를 국민주권주의로 옮아온 이해를 제가 설명해야 되겠다 그죠. 과거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동사회 억강부약 기본소득 이거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주권주의 정부에 들어서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새로운 변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가 정책으로서 AGI 기본소득은 똑같습니다. 단지 AGI 기본소득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억강부약에서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 실사구시 이런 거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서 더욱더 우리 학자들이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 이거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거죠. 여기에 따른 이해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을 우리가 정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는 대동사회라는 것은 바로 도당굿, 향약계 둘의 품앗이가 이 중심이 되어서 대동사회를 이끌어갖고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는 그런 기본 틀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서 우리가 사서상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요. 자,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자에 대한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소득을 주도적으로 실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걸 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난 80년 동안의 이 모순, 소나 빈부격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억강부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을 2025년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AGI 기본소득, 국민주권주의, 실용주의, 실사구시로 이제 넘어왔다는 것이죠. 이 실용주의, 실사구시가 이게 뭐냐면은 이 법령민주주의입니다. 법령민주주의. 자, 여기에 따른 우리가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국문학술원 연구원에서는 이 네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령민주주의. 그러면 법령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이거지. 그동안에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이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한국이 뭐냐면은 이끌어가야 할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저희 말로는 대한제국이 부활이 앞으로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봐야 될 덕목이라는 것이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실천 방향이 무엇이냐, 실천. 그것이 첫째, 법령민주주의. 두 번째, 개인공화국. 세 번째, 독립재산제. 네 번째, 내한의 종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시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6개가 있는데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협정, 좋은 약속, 좋은 계약. 자,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또 6개가 있는데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 예술, 군사.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 교수고 안 교수고 뭐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온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주도적인
우리가 학문을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저녁에 또 이걸 제가 직접 적은 겁니다. 자, 저녁에 적은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 예. 샤먼 제국은 대한제국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05년에 을사조약과 1945년 해방 후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을사조약으로부터는 120년, 그 다음 해방 후로부터는 80년에 대한민국은 스스로 우리가 독자적 국가 샤먼 제국, 즉 대한제국의 부활을 선언하고 샤먼 제국, 대한제국의 길에 독자적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 이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에 간섭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분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샤먼 제국의 대한제국을 부활을 선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독자적 외교를 시작해야 된다. 을사조약 이후에 120년이 되었고 세계는 요동치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유대 히브리인 제국과 미국 제국이 연합하여서 이슬람 공화국 이란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한 지 25일이 되었다. 이거 지금까지. 자, 여기에는 또 세계는 러시아 제국, 중공 제국, 인도 제국, 기타 21세기형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도 4대적 외교에서 벗어나서 자주적 군사력과 자주적 외교, 통일에 기반한 대한제국이 부활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샤먼제국의 부활이라는 뜻은 바로 대한제국의 부활이고, 대한제국의 부활은 과거의 제국주의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이 시대가 새로운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사회가 재편되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를 샤먼제국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대한제국의 부활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국호는 한국연방공화국이다.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연방제 형태로 통일되어야 하고 이를 나는 대조선 제국이라고 한다. 일명 사만대조선 학회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죠. 나는 이를 일명 통칭 대한제국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과거에 앞에서 썼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샤먼제국은 바로 대한제국이다 뜻입니다. 즉 샤먼제국의 부활이고 신샤먼제국의 부활이다. 오늘 나는 네오 신샤먼제국, 네오 대한제국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환국사를 복원하고 환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여 세계 온누리의 민주주의를 내다판다. 즉 샤먼제국, 갈로 대한제국을 부활하는 것을 선언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주의에서 후기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인 무당주의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레비 스트로스에서 슬라예보 지적에까지 서양 무당들, 서양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이거죠. 이들이 사상과 철학의 지향성이 무당주의와 맞닿아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아채신 분이 박용수 선생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현이시다. 대한민국 무당들은 분발해야 한다. 대한제국의 철학, 사상, 과학을 이를 서양 무당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무당들은 지금 현재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마치 서양 철학자들이면 대단한 사회의 존재인 척하고 서양의 철학은 불교의 인식론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뭐냐면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랬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있는 이 철학과 교수, 철학자들, 소위 말하는 철학 박사들, 이들이 뭐냐면은 이 열등의식에 쩔어가지고 다른 지금 이제 학문 제국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학문에 대해서 스스로 자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 황금물 학술은 연구원으로서 이 김태수는 고통스럽다 이거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철학 무당들은 아직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벗어나가시고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이거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황금물 학술은 연구원이다 이거죠. 단지 정치 영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여 세계 민주화를 견인하고 계시고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인정구 테타 세력들은 거구 전체주의 정당이었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위선 정당으로서 판명이 났다 이거죠. 문파의 더러운 피가 이들이다 이죠. 문재인과 이낙연, 조국, 양정철이, 김어준이, 유시민이, 정청래, 임종석이, 노영민 이런 심상정 이들인데 우리는 이들의 위선을 보았고 이들이 반개혁적임을 이번 정청래와 조국 혁신당과의 협상으로 확인되었다 이거죠. 합당으로 확인되었다 이거죠. 윤석열 친위 쿠데타 12산 내란으로 시작된 비서의 혁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주의 민주화가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황석영, 돌, 예도TV, 함동균의 김태수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실천 규범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양 무당들의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공부를 먼저 독파해야 한다. 여기에 예도 박충일 선생님이 계시고 나는 이제부터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1200개의 유튜브를 쏟아냈고 그 가치를 아는 분은 구독과 후원을 주도적으로 먼저 실천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동균 선생이 책 10권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올해는 내가 공부해야 할 분량이다 이거죠. 세 번째, 대동사회에서 국민주권주로 옮아온 이해를 돕고 대동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당, 향약, 두레에 대해서 농자지 천하지 대본에는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에서 이 기본소득이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수기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간민주주의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법령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빈부격차, 기타 억강부약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의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모순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주의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발맞추어서 우리가 AGI 기본소득을 해야 되고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을 실천해 나가야 되고 민주주의 실사구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법령민주주의로 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따른 이해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은 뭐냐? 첫 번째가 법령민주주의, 두 번째는 개인공화국, 세 번째는 독립재산제, 네 번째는 내 안의 종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원 사상이 6개가 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6개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이 뭐냐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협정, 좋은 약속, 좋은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해야 될 6개가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군사, 사냥이죠. 이 6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원제국의 부활은 바로 대한제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국의 새로운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제국, 중공 제국, 러시아 제국, 인도 제국,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유대 히브리 제국, 아랍 제국, 기타 대한 제국으로서 삼원 제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새롭게 분화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여기에 편성해서 우리가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세계 군사 강대국 5위에 걸맞게끔 행동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야 되지 지금과 같이
노예의 도덕으로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존감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연하고 당연한 선비 정신을 확인시켜서 성형과 독립운동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반추하면서 여기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해 가야 되겠다 이거죠. 우리 얼주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시라든지 그 다음에 유수진 장군이 한산선 밝은 달빨간 밤에 술에 홀로 앉아 이런 시라든지 우리가 유승용 선생의 징비록이라든지 기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샤먼 제국의 종주국으로서 네오 샤먼 시대에 걸맞게 대한제국을 다시 부활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웅장한 뭐냐면은 이 샤먼의 후예가 되고자 한다 이거죠.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